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구속 석방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야권 민주당은 지금 그야말로 과장 하나도 안 해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난리 났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긴급 사태죠. 지금 이 대통령이 이제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일종의 나비 효과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헌재가 꼼짝 못할 가능성이 커요. 예상대로라면은 이번 주 금요일 14일이죠. 운명의 14일이었을 것 같은데, 야, 어쩌면요, 이게 이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연기된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주 연기되면요, 성산이 한 10% 올라간다. 두 주 연기되면 30%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산이 30%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긴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 두 주 연기시키면 100% 이기고, 한 주 연기시키면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 이번 주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원래 14일이거든요. 11일, 14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 얼개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연기를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 헌재 내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연기 가능성이 솔솔 지금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물증들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이대로 밀어붙이다가는 나중에 헌재가 박살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들이 조금 겁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어쨌거나 저들은 난동이고 폭력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컸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 우파 지배에서는. 그게 비록 소규모였지만 후폭풍을 애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일에 대통령을 뭐 인용한다든가 이런 일이 터질 때는 그거에 수십 배 달하는 거대한 내란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니들이 재판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준엄하게 경고한 거죠. 어쩌면요,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된 63인이 나라를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정말 컸습니다. 물증과 함께 이거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큰 위력을 발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판사들이 지금까지는 뭐 그야말로 너무도 쉬운 게임을 평이한 그런 재판을 해왔죠.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야. 아무런 부담이. 뭔 짓을 해도 그냥 뭐 썩 이렇게 넘어갑니다. 고요해진다고요. 뭐 인용이든 뭐든 뭐 지들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그냥 때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런데 그것을 뒤집은 역사적 사건이 바로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일입니다.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다른 것은 거의 같아요. 사실은 다른 조건들은 조금 숫자가 더 많고 적고 요 차이지 그야말로 하나의 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유리하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물증.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리바이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짚고만 넘어가게 되면은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거기 위정, 거기 이제 소위 이제 탄핵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강요당한 진술 공작이죠. 그것. 그리고 영장 쇼핑 17개. 거기다가 이제 그 홍장원 박선원으로 이어지는 메모 공작. 메모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 이런 것이 너무도 명명백백하잖아요. 명명백백. 거기다가 또 많은 또 유리한 어떤 그 국면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죠. 난리 났죠. 그것도 문제고, 헌법재판소 내부의 TF 그것도 지금 알려지면서 헌재가 지금 완전히 도마 위에 생선이 됐죠. 신뢰도 완전 뭐 바닥에 추락돼 있죠.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요, 지들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장은 거대한 애국 시민들이 가득 채우고 있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자, 이런 속에서 말이죠. 과거 같으면은 언론이 그래도 집중적으로 막 밀어줄 텐데 이제는 언론도 다릅니다. 분위기가 한 달 전과 다르고 두 달 전과 완전히 달라요.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동훈 같은 정치인들이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요즘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못 하잖아. 왜? 그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가 있거든. 윤 대통령 지키자, 구하자, 이게 국민 눈높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 하잖아. 오히려 지금 탄핵 찬성 세력들이 소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잃고 있는 거죠. 여론 지지율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급기야 이런 상황이죠. 이재명이가 직접 참석한 윤 파면 집회 신고는 10만 명을 했는데요. 1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을 거의 다 채우는 숫자입니다. 경찰 수사는 5,500명밖에 안 된다. 이게 저들의 한계입니다. 언제부턴가 여러 번 제가 지적했잖아요. 좌파들 집회에 사람이 안 모인다. 민노총이 총동원령 내리는데도 고작 10,000명도 안 되더라. 이게 지금 저들의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안 모이는가? 과거에는 광우병,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는 제법 모였거든요. 조국 사태 때도 좀 제법 모였고. 그런 인파가 지금 재인이 안 돼.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요. 좌파들이 그닥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꼭 끌어내리겠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인기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개딸 이재명으로 특화된 일극체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저항감을 갖고 있는 소위 중도 혹은 좌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붐이 일지 않는 거야.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쪽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게 핵심적인 강력한 동인으로서 작용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저들도. 했지만 할 때마다 1,000명, 2,000명, 500명 많아야 5,000명 이런 식이야. 10,000명 모으기도 힘들어해요. 사실은. 이게 저들의 현실입니다. 동원도 많이 한다 그래요. 집회하게 되면 전라도에서 올라온 버스가 많대요. 그렇지만 그게 다인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수도권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 갑니까? 안 가는 거야. 2030들이 오히려 대학생들이 10대들이 오히려 애국 집회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얼굴이 진짜 사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었다 복창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거기다가요. 윤 대통령 구속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게 이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믿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에 지금 들어가는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사기 증거들이죠. 전부 오염된 그들의 입맛에 맞춘 조작된 위작에 가까운 그런 진술이다. 이런 것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재판 증거 무효죠. 무효. 이게 지금 힘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독수독가 원칙 따라 탄핵 기각 가능성이 고지되고 있다. 독수독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 오염된 정당하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수집한 그런 증거들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원래 재판의 대원칙 중에 1번이 뭐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피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그게 원칙이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일리고 있는 헌재의 탄핵 재판, 그리고 또 형사 재판, 이 전부 가짜 증거, 엉터리 증거를 갖고 지금 재판한 것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 언론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이런 게 없었어요. 언론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니까. 언론이 100이면 100 거의 전부 다 대통령 탄핵 쪽으로 이제 이렇게 힘을 합쳤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외친 거 그게 다야.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도 그닥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SNS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파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유튜브도 만만치 않고 지금 유튜브가 없었으면 대통령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파 유튜브들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유튜브가 수천 개 될 거요. 다만 어느 정도 구독자가 되면서 영향력이 있는 유튜브들은 한 100개 정도 되겠죠. 이들이 그냥 계속해서 매일같이 어떤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장은 광장대로 계속해서 집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물증들이 터지니까 언론도 마지못해 그걸 이제 보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거 잊어보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억울하겠는데, 당하겠는데,
대통령을 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키자, 나서자 이렇게까지 됐다. 거기다가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이슈까지 등장하니까 뭐 큰일 났죠, 뭐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대세가 판세가 지금 뒤흔들리면서 뒤집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요 결정적으로 재판만 한 주만 더 연기해도 대통령의 성사는 엄청나게 높아진다. 2주만 연기하면은 게임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조금 더 연기하게 되면요, 한 달 정도만 더 연기하면은 저 문영배하고 이미선은 아웃되잖아요. 4월 18일까지 임기잖아요. 야, 정말 연기가 곧 승리다라는 공식이 이제 성립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선거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판결 절차 돌입 아직. 현재 판결을 좀 하긴 했지만요.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이번 주 선거가 불투명해지다라고 벌써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더라고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후에 탄핵 심판 선고 시기가 주요 변수입니다. 주요 변수 정도가 아니고요. 핵심적 결정적 변수입니다.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번 주에 선고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번 주는 넘겨야 돼요. 그러자면은 거기에 맞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헌재 던져야 되죠. 지금 헌재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 전쟁 터졌더라고요.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 가면 대기하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하루에 뭐 10만 건 이상 그 댓글이 쏟아진다 그러네. 거기에 헌재 의견이 들어간다 그래요. 거기가 전쟁터가 된 거죠. 야,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거기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찬성 쪽에서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킹크랩 같은 그런 기계 있잖아요. 드루킹 여론을 막 이렇게 선동한다라고 합니다. 전쟁 터졌습니다. 거기. 자,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 절차 적법성 관련 문제 제기, 절차적 흠결 등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 당연히 이걸 해야죠. 추가 변론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선고는 늦춰지겠죠. 선고를 더 하기에 앞서 더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은 엉터리로 재판을 했다니까요. 대통령에게 유리한 걸 전부 다 기각시켜 놨어요. 대부분. 불리한 것만 잔뜩 가져갔다니까 그들이. 그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만 갖고 재판하게 되면 대통령 불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리한 게 안 들어갔다니까 하나도. 외곽에서는 막 떠들고 있지만 우리가 와 하고 있지만 그걸 그들이 채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기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변론 기일 지정 요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선거를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헌재 구인 체제 완성 시 변론 절차 갱신 가능성, 이거는 크게 현 시점에서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거나 이것도 막아야 되죠. 들어오더라도 이 판결에는 선고에는 참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모르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임기, 이게 또 중대 변수입니다. 이들은요 4월 18일이 임박해 갈수록 초조해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의 얼굴에 다 나타나죠. 이재명 여자 얼굴 보십시오. 똥색 사색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은 표정이던데 자기도 목숨 걸린 거죠. 여기서 지게 되면 이재명도 완전히 갑니다. 끝장난다고 봐야죠. 자, 윤 대통령과 이재명 간의 근본일적 마지막 승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싸움의 궁극적인 상대역은 윤 대통령과 시진핑의 대결이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죠. 윤 대통령 본인도 그걸 벌써 후보 시절에 누군가에게 언급했다라는 게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왔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인민재판 같은 헌재 위법 불법 사례 핵심 10가지 이런 걸 들어서 재판을 연기시켜야 됩니다. 답변 기한 보장 없이 수신 간주로 공판 기일 위법하게 잡았고요.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헌법을 법률을 다 위반했다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 측 협의 없이 무작정 변론 기일 지정했고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무조건 인민재판하듯이 막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먹혔지.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자,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 수사 기록 수용했죠. 이것도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했고요. 이것도 너무도 불리한 어떤 조서잖아요. 전부 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탄핵안 핵심 내란죄 철회 수용, 사기 탄핵 용인. 이들이 처음에는 대통령을 내란으로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국회의 처음에 탄핵 소추안에는 거기 내란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걸 또 교묘하게 빼버렸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대통령 정인신문 참여 권리 보장 이것도 막아버렸고 방어권 침해했죠. 거짓 논란 증거 채택 형사소송법 321조 위반 가능했고요. 불공정한 마은혁 셀프 임명 속도전
헌재 주석서 무시하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 시간 끌기,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의 부적절 언행, 박근혜 대통령은 17차 변론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고작 10차이고 11차입니다. 불공적 졸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파면하면 국민이 인정할 리 없고 헌법재판소 완전히 가루가 돼 없어질 수가 있다. 이게 먹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니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휩쓸어 버리겠다. 가루가 되도록 해버리겠다. 진짜 이게 엄청난 경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폭력을 동반한 어떤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부지방법은 그 일이 없었더라면 이게 사실은 그냥 공갈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 우파는 그런 걸 못해라고 이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십수년 계속 집회를 했지만 전부 평화 집회였거든. 단 한 번 애가 있는 게 그거였다니까요. 서부지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에 있어서요. 대통령이 승리한다 그러면 서부지방법은 그 사태가 일종의 변곡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난 사태였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이탈리아 뭐 요즘 루마니아 뭐 등등 이 선진국 뭐 유럽에서도요. 소위 이제 그들이 집회를 할 때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먹히더라고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도 그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거는 민노총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민노총도 축창 시위는 했지만 뭐 국가기관 그것도 이제 법원을 그런 식으로 뚫고 들어간 적은 없었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거.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구속 석방되는 것을 계기로 승기를 잡았다. 결정적으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재판에서 뭐 기각이든 각하든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겠다. 이번 주를 넘겨야 된다. 이거 못 넘기면 글쎄요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